12분 남았습니다. 8시 48분 51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전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넘느냐 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였고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는데 감산한답니다. 그동안에는 뭐 기술적 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꿋꿋하게 감산을 안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보 나오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속보만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좀 생산량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까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감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또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양쪽 지수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오름세 나타내서요. 오늘 장에서도 양지수는 플러스권 내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장 0.76% 플러스권 집계되면서 2477.94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포인트로 18포인트 정도 오름세, 어제 35포인트 정도 내줬으니까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하루 만에 다시금 좀 되돌리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475포인트면은 오늘 5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출발할 것 같네요. 어제 긴 음봉 만들면서 5일선 내줬었는데 오늘장 재차 회복 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시장을 봤을 때 미국 증시 상승 탄력보다는 약합니다. 상승불, 강보합권 정도 출발 앞두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0.32%, 약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68.31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역시나 어제 절반 정도의 되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약 7포인트 정도 내줬고요. 오늘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의 흐름 보자면은요. 현재 야간 선물이 힘을 못 받습니다. 정규거래에서 플러스권 기록하고 참고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성금요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쪽에서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여기서 좀 쭉쭉 뻗어 올라가면 우리 본장도 좀 더 탄력을 받을 텐데 일단은 0.5% 안팎의 플러스권으로 지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기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 1.44%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2.5% 정도 밀렸었죠. 게다가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1.44% 플러스권 63,200원권에서 호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되면 오히려 당일에 오르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 어닝 쇼크는 맞지만 또 오늘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전자는 통상 삼성전자 나오면 LG전자 바로 나오는데 8시 구간이 아니라면 2시 구간입니다. LG전자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LG전자는 일단은 보합권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자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단연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어제 장 마칠 때쯤에 에코프로 BM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3시 구간대 이후에 대규모 매수 주문을 집어넣으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뜨겁습니다. 에코프로 BM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가 굉장히 좋고요. 4% 넘게 오르면서 26만 원권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 9천 원 출발 앞두고 있고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가 26만 2,500원이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약 7% 정도 오르면은 또 한 번 신고가를 쓰는 저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제부터 시작이네요. 그제 4% 그리고 어제 5% 오늘 4% 추가 상승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은 10%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단한 한 주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2% 정도의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는 확실히 2차 전지의 활약이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LNF도 0.6% 정도 플러스 그리고 첨보도 1% 정도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오늘도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봤고 코스피 쪽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1.3% 플러스 잡히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7% 정도의 플러스권이어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소재 쪽에 요즘 들어서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쪽 이쪽도 관심이 뜨겁죠. 대주전자 재료가 대표적인데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이런 종목군들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 3자 배정 유증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PNT는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3% 정도의 마이너스권 집계되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오름세 먼저 올랐던 종목 약간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앞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산 이야기를 속보로 알려드렸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는 쪽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감산하고 마이크론도 감산하고 다 감산하는데 삼성전자가 버티는 양상 속에서 디램 가격이 오르지를 못했었죠. 삼성전자도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또 SK 하이닉스가 바로 화색을 띱니다. 현재 호가 구간에서 5%나 급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88,000원권에서 오늘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해외에서 교환사채 발행한다, 공매도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몸살을 앓았었는데 오늘장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오늘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두 종목 외에는 이렇다 할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셀 쪽으로는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단기에 대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이 괜찮습니다. 2% 정도 플러스권으로 호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강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약간 보합권 이 정도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보자면은요. 오늘장에서 수소나 리튬 쪽에 EV 첨단 소재가 한 9%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뉴스 가운데서 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후테크와 관련된 이런 기구를 만들 거다 이런 보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 KC 코트렐이 오늘장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16%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고요. KC 그린홀딩스도 같이 묶이죠. 13% 정도의 오름세. 유니드 보겠습니다. 유니드는 0.7% 정도. 이 종목은 또 상승 탄력이 비슷하게 강하게까지 나오지는 않네요. 휴캠스 쪽으로도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 기후테크와 관련해서는 KC그룹 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BL이 한 6%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휴젤이 오늘 12%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인데 휴젤은 개별 뉴스가 있네요. 5천억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공개 매수도 검토한다라는 개별 뉴스 나오면서 현재 휴젤의 효과가 유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셀트리온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원제약이라든지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종근당 바이오 이런 종목이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옴 이 부분이 이 키워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좀 맥이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거를 연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이 종목이 강보합권 정도, 다만 약간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탄력이 그만큼은 안 나오고요. 다른 관련된 종목으로 맥이 확산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근당도 좋네요.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신풍제약 쪽 2% 정도 플러스권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ICT 이런 종목군들이 2차전지 내용이 부각될 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현재 포스코 ICT 쪽으로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0.7%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마이너스권이네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오늘 포스코 ICT가 유난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눈에 띄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워낙에 호가 좋고요. 그리고 장비 쪽으로는 원익 IPS가 한 1% 정도의 오름세에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텍스 쪽으로도 한 2% 정도,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유진테크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PSK 현재 이 종목은 약 3% 정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소부장 쪽으로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에서 3% 정도 고른 상승권 움직임 예상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체크포인트 OLED 관련된 종목을 보자 중소형 OLED 시장이 성장을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대표적입니다. 현재 2%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약 3%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 OLED 이런 종목군들 호가 상당히 좀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처셀이 하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에 워낙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장 현재 호가상으로는 하한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미 가장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개장 직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어닝 쇼크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반응,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장 전인데 LG전자는 안 나왔습니다. LG전자는 한 2시 구간쯤 아니면은 장 마치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주요 이벤트들 보자면은요,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서구권 증시가 오늘 대규모로 휴장이 있습니다. 미국, 홍콩,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이 성금요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아시아 거래 쪽에서 힌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중국은 정상 거래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일정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와 인도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해외 쪽에서의 이 정상들의 만남 혹은 이런 당국자들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던 만큼 이 정도 일정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일본 쪽에서 좀 나옵니다. 뭐 가계 지출이라든지 경기 동행 지수 나오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현 시장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구간 0.8% 이내의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19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477포인트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0.6%가량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70.80포인트 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외국인이 오늘장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소폭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그 뒤로 어제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현재 구간 기관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현재 개인만이 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도 연속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보다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 더 많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좀 의약품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의 키워드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에 감산 결정을 하면서 확실히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섹터가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도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대형주 가운데 의류정밀 섹터가 0.2%가량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그 뒤로 금융업종, 증권 섹터 순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비해서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비금속 광물 섹터가 0.9%가량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 보험 업종, 그리고 섬유유복 업종과 화학 업종 순으로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총 상위주 오늘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이번에 감산 결정하면서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 이상 강세 출발하면서 64,4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5% 이상 상승하면서 88,200원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LG화학은 조금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모두 1% 가까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어제 홀로 상승 마감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소폭의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79만 8천원까지 밀리면서 0.8%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0.3%에서 5% 안팎에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현재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네이버가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4,100원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또 요즘 카카오 그룹주들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좀 부진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5만 8,600원 구간에서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 LNF 오늘까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와 LNF 모두 1% 이내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HLB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4% 하락하면서 34,7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62,900원 보합입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장 역시 84,100원 구간에서 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게임주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 어제는 3%가량 하락부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오늘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5,400원에서 등락하면서 1%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압도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나오고 나서 중소형 종목군들이 호가 상황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본장되니까 더 좋네요. 그리고 선물 시장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0.8% 정도 선물 시장 플러스권 현재는 322.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 움직임이 약간은 주춤합니다. 1320원 선 부근까지 갔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8원권 전거래일 대비 1원 미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더 안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데 조금은 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주선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급감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에 매출이 1분기 매출이 63조 원을 기록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 감소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95%가량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감산을 결정했던 것인데요. 기존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은 어느 정도 해온 데다가 이번에 추가 감산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더 회복이 될 거란 기대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장비 종목 가운데 SFA 반도체 그리고 한미반도체, PSK 같은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소재와 부품 종목 관련돼서는 덕산 테코피아, 또 MK전자가 모두 4%에서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시장의 핵심 키워드 전기전자 섹터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확실히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오늘의 반응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순매수 기조가 지금 조금 소폭이나마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자기네들이 지금 감산 뭐 이렇게 하향 조정 중이라고 뭐 얘기를 한 게 뭐 실적보다는 향후에 미래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그거에 하이닉스도 바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반응하면서 지금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뭐 초강세입니다. PSK가 뭐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강세 한 5% 넘게 오르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쪽은 뭐 지금 그래도 상승세는 나오고는 있는데 뭐 강하게는 아니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지금 강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고 LNF도 지금 소폭 상승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DDR5 대덕전자 심태 이런 쪽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 시점으로는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2%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장중에는 뭐 한 3%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갭상승으로 좀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삼성전자가 2% 3% 오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러다가 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접근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하는 건 오늘 상승하고 있고 저는 가격 메리트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한 그 디데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2분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D램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네.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기대치죠.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2분기에 바닥이 그렇게 된다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전망은 전망이에요. 기대치는 기대치고 네. 한 2분기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업황이 나온다면은 3분기까지도 한 번 더 봐야 된다. 2개 분기는 한 번 더 봐야지. 그런데 주가는 미리 상승했을 거예요. 만약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나 이제 선침의 전략은 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은 매력도의 비교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비메모리 쪽으로 뭐 SFA 반도체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SFA 반도체도 5%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PSK 보겠습니다. PSK가 또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유난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효과 구간에 한 3% 오를 것 같았는데 3% 오른 상태로 시가 형성하더니 바로 고점을 높입니다. 현재는 8%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투자한다 해서 하나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후공정 쪽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4% 정도 오르거든요. 워낙에 반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군이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혹은 뭐 공정별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죠. 어떤 쪽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저번에 장비주들이 강한 거는 삼성전자 300조 투자하겠다는 장비 발주가 먼저 들어갈 걸 예상해서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소재 관련주들이 좀 덜 올랐어요. 그러면 업황이 턴한다면은 소재 관련주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으로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장비주보다는 소재 관련주 업황이 턴한다는 시점에서는 소재 관련주도 같이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PSK나 SFA 뭐 이런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저는 역시 비메모리는 PSK가 원탑입니다. 지금 탑픽이고 SFA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이유는 역시 뭐 영업이익률에서 저는 항상 찾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술주 성장주는 영업이익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SFA는 영업이익률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5% 정도밖에 안 된다. PSK는 뭐 15%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업체들 재무제표 한 번만 보면은 나오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은 어떻게 보세요? DDR5 기판 쪽
쪽은 지금 오늘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모두 다 강한데 네. DDR5의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그거에 좀 못 오른 게 좀 오른폭이 좀 못 미치고 있는데 한번 오늘 대덕전자 하나만 보죠. 잠깐 지금 5% 오르죠. 예. 올해는 진짜 정말로 DDR5 한번 조금 개화가 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기대감을 계속 작년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못 미치면서 결국엔 계속 빠졌는데 주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저는 괜찮다. 네. 언젠가는 DDR5로 다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뜨거워서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오늘의 특징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계속 돌아가네요. 얼마 전에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쪽으로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그전엔 동바, 오늘 실리콘 음극재, 어제도 분위기 그랬었죠. 대주전자재료가 신고가를 떴습니다. 거래량 동반되고요. 현재 14% 오르면서 13만 9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번 달에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오름세 나타내고요. 좀 사이즈 작긴 한데 KBG라고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종목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21%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사명이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KBG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먼저 올라서 그런지 이 종목은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O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약 3% 정도 대주전자재료가 정말 뜨겁습니다. 전문가님이 어제 이 시간에도 음극재 쪽 이제 좀 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앵커님 자리 맞아요. 비우셨을 때 제가 계속 저는 음극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못 사는 이유가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충전 시간. 속도가 맞아요. 네네. 늦기 때문인데 이게 결국에 음극재가 거기 두 개 이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극재만큼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음극재 키포인트입니다.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은 나노신소재가 더 잘 나와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뭐 지금 돌아가면서 안 오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오르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지금 어렵나요? 최근에 조금 대주전자재료가 뭐 한 이틀 전이면 사볼만 하다고 했는데 오늘 네. 또 이렇게 뭐 한 17%, 20%. 그러면은 뭐 저는 일단은 오늘은 네. 사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네. 조금 내려오면 한번 좀 사보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밖에 2차전지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 종목을 보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후반 탄력을 보여주더니 오늘 연속성을 나타내면서 3%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따로 떼내서 볼게요. 이쪽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일단 에코프로서부터 볼게요. 네. 많이 올랐는데, 결국 에코프로가 가는 거는 향후에 네. 이제 지금, 결국에 리튬하고 니켈 쪽으로 가공 공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쉽게는 안 빠질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좀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추가 상승을 여기서 또 10%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은 네. 2, 3%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은 지금 1분기 실적을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LNF보다는 항상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더 좋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되 너무 이제는 조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지면 한번 사보고 계속 그런 관점을 유지하자. 누구 말에 의하면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뉴스로 갭상승 움직이는 경우에는 또 음봉을 기록하거나 후반에 약해지면은 또 아침에 잡으신 분들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실 거예요. 지금 KC코트렐이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C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도 있죠. 그린케미칼도 한 9%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후성, 탄소 배출, 탄소 포집, 탄소 거래하는 그 권한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친환경이 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하지만 또 장중에 탄력이 약해지는 걸 보면 아직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어떠세요? 일단 오늘 KC그룹주들은 초강세인데 유니드는 또 약세예요. 같은 탄소 포집인데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쪽으로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네. 그냥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UAM 관련주처럼 오늘도 일단은 어제 거래량은 폭증했지만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은 거기에 좀 못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순환매 차원에서는 접근하는 건 저는 괜찮다. 하지만 이게 시장의 주도주로 가기에는 예전서부터 계속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강하게 기대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워낙에 반도체로 시선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 금융지주사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추천주를 제시를 해주신 바 있고 또 은행주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 매력이 올라와 있다. 은행 리스크도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KB금융이 1%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지금 4대 금융지주사들이 모두 1% 정도의 고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 기조 이어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배당 매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에서도 배당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4대 금융지주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배당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자기네 원하던 대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계속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체율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일단은 저는 덜 오르고 그런 거 찾는다면은 이런 4대 금융지주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대신 급반등은 좀 힘들다. 대신 그러면은 빠질 때 사고 오르면은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더 이상 하방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빠지면 조금씩 더 사고 그런 관점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꺼지지를 않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조기술 실시권을 취득했다라는 재료가 나왔고요. 오늘장에서 현재 12% 급등하면서 신고가 썼습니다. 장 초반에 6만 원 선도 넘어섰으니까요. 20% 넘게 오르면 6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인데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반 리튬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글자가 빨간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단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인데도 신고가 랠리를 펼칩니다. 어반 리튬도 현재는 6%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33,3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희귀금속과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죠. 제이스코 홀딩스는 이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어제도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장 9%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쭉 보시면은 오늘장에서 양시장 합해서 신고가 종목이 22개입니다. 보통주는 20개가 채 안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이런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일각에선 비싸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비쌉니다.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저는 당연히 비싸다는 그러면 지금 수익을 거고. 챙겨야 되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런 주식들은 그러면은 5일선 꺾일 내려올 때까지 확인하면은 그냥 매도하는 거고 아니면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은 50% 팔고 어떤 분은 30% 팔고 이런 분할 매도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홀딩 하시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고평가 됐다고 해가지고 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대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좀 접근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리튬, 니켈 관련주들 접근하려면 실적 받쳐주고 그러면 안정적인 주식을 좀 고르라고 하면은 역시 포스코홀딩스 그쪽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역시
에코 프로 이쪽이 더 낫지 않나. 하지만 주가 탄력성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전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제이스코 홀딩스 이런 쪽이 당연히 더 높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양시장이 플러스권 0.5% 안팎으로 오름세 나타내고요. 현재 좀 눈에 띄는 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이 그렇죠.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이런 블랙홀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하락 종목이 1,400개 넘어가고요. 상승 종목은 900개 미만으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는 오늘 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오늘 오르긴 오르는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좀 소외되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최현철 전문가님, 오늘 장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팁 하나 주시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24,000계약 순매도. 네, 2조 넘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500 기준으로 2,500 좀 못 미치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좀 줄여놓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잘 넘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저는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튀어나올 악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 구축 이제 해놨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거의 이제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 보면은 포지션이 스퀘어였어요. 거의 뭐 보합이었는데 어제자로 인해서 거의 뭐 3만 계약 정도 순매도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 구축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뭐 공격적으로 주식 매도해도 자기네들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박스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2,500 다가서면 계속 매도 그리고 단기 매수는 빠지면 한번 매수해보고 이런 전략 저는 아직까지 계속 그 전략 유지하고요. 조만간 시장을 하지만은 변화를 좀 모색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오른 상태에서 변화를 제가 모색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아래쪽이겠죠. 하지만은 아래쪽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현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0원권 후반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은 잠잠하네요. 어떤 요인들 영향 미친 건가요? 네, 우선 금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2원 내린 1,317.9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NDF 기준으로는 1,316.0원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7원 내려왔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비노 고용지표 경계 속에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ECB가 3월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미국 단기물 금리 상승에 달러 대비 약세를 연출했고 이러한 어떤 대외적 환경으로 오늘의 환율을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달러 원은 고용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보여지나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 및 유로화 강세의 제한적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후 발표 예정인 비노 고용 지표는 근래 노동시장에서 확인된 둔화 시그널이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일 리포트를 통해 언급했듯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핵심 논거였기 때문에 비노 고용 지표에서 둔화세를 보이는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 상승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더 총재가 금융 스트레스에 대한 선을 그으며 거시 건전성에 대한 자신을 보인 점도 경착륙 우려를 제한하고 리스크온 분위기를 선도해 환율 하락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드와 달리 ECB의 지속적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달러 상단을 제한하며 금일 환율 하락에 일조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크랙이 경착륙의 단초라고 판단하는 일부 베팅 물량은 환율 하단을 지지합니다. 해당 진영의 논리자들은 실업률이 급등하여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단 결제 소요 역시 금일 환율 하락 속도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으나 그 압력 자체는 좀 상쇄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09원에서 1,319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인지상으로는 밴드 상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중에는 일정 부분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오늘 원달러 환율의 좀 밴드 상단이 아닐까 1,320원 선을 뚫어내지는 않을 거다. 아래쪽으로는 1,309원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